여러분은 이번 시즌 새롭게 변화한 메이저리그를 어떻게 즐기고 계신가요? 저는 야구가 꽤나 재미있어진 것 같습니다. 토론토 입장에서는 투수가 아닌 새가슴 커크가 피치 타이머에 걱정이 많아지면서 자동 볼을 생산해내고 상대 주자들에게 거의 하이 패스급 자동문이 되면서 만호아와 같은 투수들의 발목을 잡고는 있지만 이건 이거 나름대로의 재미가 있습니다. 픽오프 제한, 피치 타이머, 베이스의 크기 확대, 시프트 제한 등과 같은 것들은 지난 시즌부터 저희 채널에서도 많이 다루어 왔고 다른 미디어에서도 자주 다루면서 여러분도 이미 익숙하신 이야기일 겁니다. 하지만 이번 시즌부터 메이저리그가 도입한 변화는 이것 말고도 더 많습니다. 프로스포츠 역사상 한 번에 이렇게까지 많은 변화가 일어난 것은 전례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많은 프로스포츠들이 바뀌는 세상에 맞추어서 계속해서 새로운 변화를 도입해 왔지만 이 정도까지 파격적으로 한 번에 많은 변화를 도입한 적은 없었습니다. 이번 시즌부터는 디비전 팀들과의 경기가 줄어들게 됩니다. 메이저리그는 1년에 최소한 한 번씩은 모든 팀들이 경기를 치를 수 있도록 스케줄을 바꾸었습니다. 지난 몇 년간 재미를 주기도 했지만 심각한 문제가 되었던 포지션 플레이어의 등판에 대한 제한도 생겼습니다. 피치컴 또한 이번 시즌부터는 투수와 포수가 모두 신호를 보내고 받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로써 포수 포지션의 중요성이 더 커지게 되었는데요. 또 연장에 돌입할 경우 자동 2루주자와 함께 시작되는 룰은 임시적 룰에서 이제 정식 룰이 되었습니다. 메이저리그의 발표에 따르면 10회부터 자동 2루주자를 도입한 이후 메이저리그는 16이닝 이상 진행된 적이 없다고 합니다. 아마도 이제는 더 이상 자정을 넘어서까지 야구를 하는 일은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스케줄은 성적에 어떠한 방식으로든 영향을 끼치게 되는데요. 그게 어느 정도인지의 차이일 뿐입니다. NFL의 경우를 보면 시즌 17경기 중 같은 지구 소속팀과 2경기씩 6경기를 하고 컨퍼런스에서 한 지구 그리고 다른 컨퍼런스에서 한 지구를 뽑아 각 4경기씩 8경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2경기는 경기를 하지 않은 남은 지구의 팀들 중 같은 컨퍼런스 팀 하나 그리고 다른 컨퍼런스 팀 하나를 골라서 하게 되고 마지막 한 경기는 다른 컨퍼런스에 속한 팀 중 사무국에서 여러 상황을 감안해서 고르게 됩니다. 결국 각 팀의 해당 시즌 최종 성적에는 각 시즌 어떤 디비전을 상대로 경기를 하게 되는지에 달려있기도 합니다. NBA 경우 동부와 서부 팀들은 서로 홈과 원정 경기씩 2경기 이렇게 30경기를 하게 되고 나머지 경기들은 같은 컨퍼런스 팀들끼리 하게 됩니다. 같은 디비전 소속 팀들과 4경기씩 16경기를 하고 남아있는 10개의 컨퍼런스 팀들과 총 36경기를 하게 됩니다. NFL에 비교해서는 고르게 모든 팀들과 최소 2경기씩 소화를 하지만 여전히 어느 지구 소속인지 그리고 어떤 컨퍼런스 소속인지가 성적과 연관이 있습니다. MLB의 경우 지난 시즌까지 같은 지구 팀들과 19경기씩 총 76경기를 치르게 되고 같은 리그에 소속된 나머지 팀들과 66경기를 그리고 인터리그 경기 20경기를 해서 총 162경기 한 시즌이 이루어졌습니다. 같은 지구 팀들과의 경기가 시즌 전체 중 49.91%를 차지하면서 결국 같은 지구와의 상대 전적이 좋은 팀이 지구 우승을 할 확률이 높았고 팬들도 같은 지구 팀들에 대한 정보는 많아도 나머지 25개 팀들에 대한 정보는 플레이오프에서 만나지 않은 한 잘 모르는 것이 보편적이었습니다. 야구가 로컬 스포츠였던 또 다른 이유가 여기에 있는데요. 몬토요 감독은 토론토 감독이 되었을 때 류현진에 대한 질문을 받고 솔직한 대답을 해준 적이 있었습니다. 그는 류현진이라는 투수가 있다는 것과 그가 좋은 투수라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자세하게 어떤 투수였는지는 몰랐다고 했습니다. 템파베이의 코치였던 몬토요가 다음 상대하는 팀에 대한 분석을 하고 밤 10시가 지나서야 시작하는 다른 리그의 서부 경기들까지 챙겨보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몬토요는 류현진이 토론토로 오는 것이 결정된 다음에 그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보통 저녁 경기가 끝나게 되면 선수들과 코치들이 경기장을 떠나는 시간은 아무리 빨라도 11시가 지난 다음입니다. 다음날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경기를 한다고 쳐도 오후 1시에서 4시 사이에 경기장에 도착해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6개월의 일정을 소화하다 보면 자주 상대하는 팀들에 대한 분석만으로도 벅차기 때문에
한 시즌에 거의 못 만나는 다른 리그 선수에 대해서는 잘 알기가 힘듭니다. 메이저리그는 바로 이 부분을 스케줄에 대한 규정을 바꾸면서 보완하려고 결정한 것입니다. 이번 시즌부터 같은 지구 팀들과의 경기는 각 19경기에서 13경기로 줄어들며 같은 지구 팀들과의 총 경기 수는 시즌의 32.09%로 줄어들게 됩니다. 시즌의 절반 가까이를 같은 지구 팀들과 소화하던 스케줄이 3분의 1 정도로 줄어들게 된 것입니다. 즉, 더 이상 같은 지구 팀들만 신경 쓰면서 시즌을 치루어도 좋은 성적을 내는 것은 힘들어졌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여기에다가 같은 지구 팀들을 뺀 같은 리그 팀들과의 경기 수도 66경기에서 64경기로 줄어들었고 인터리그 경기가 20경기에서 44경기로 늘어났습니다. 무의미한 이벤트성 경향이 강했던 인터리그 경기는 이제 성적에 유의미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도가 되었습니다. 알동과 늘동에서 같은 지구의 강팀들에게 많은 패배를 기록했던 볼티모어와 마이애미의 이번 시즌이 기대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지난 시즌 각 지구의 승패 마진은 알동이 플러스 66으로 가장 높고 늘서가 플러스 36, 늘동이 플러스 16으로 이 세 개의 지구가 승패 마진 플러스를 기록한 반면 알서는 마이너스 16, 알중은 마이너스 46, 늘중은 마이너스 56을 기록했습니다. 같은 지구끼리의 승패는 자동으로 0이 되니까 저 승패 마진은 각 지구의 팀들이 다른 지구의 팀들을 상대로 어떤 성적을 기록했는지를 보여줍니다. 개인적으로는 인터리그 경기가 2배 이상으로 늘어난 이번 시즌, 이 지구별 승패 마진이 어떻게 바뀔지 궁금합니다. 지난 시즌에 포지션 플레이어가 구원 등판을 한 횟수는 무려 132번으로 2019년에 90번을 넘어선 역대 최다였습니다. 한두 번 정도야 이벤트성, 그리고 웃으면서 넘길 수 있는 해프닝이지만 132번은 사실상 거의 매일 최소한 한 번은 포지션 플레이어가 구원 등판을 했다는 이야기가 되고, 이는 지루함을 넘어서 조금은 지치는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메이저리그는 여기에도 제한을 두기로 결정했습니다. 지난 시즌까지 포지션 플레이어가 마운드에 올라올 수 있는 조건은 연장이거나 아니면 6점 차 이상이어야 했습니다. 메이저리그는 연장이라는 조건은 그대로 두고 지는 팀의 경우는 8점 차 이상으로 지고 있거나 이기는 팀의 경우는 9회에 10점 차 이상으로 이기는 경우에만 바꿀 수 있는 것으로 바꿨습니다. 저는 투수와 포수가 모두 피치컴으로 상호 소통이 가능해진 만큼 관중들이 원정팀의 수비 시에 큰 소리로 응원을 하면서 투수와 포수의 의사소통을 힘들게 하는 장면도 이제 야구에서 자주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NFL의 경우 쿼터백의 헬멧에는 스피커가 들어있고 그 스피커를 통해서 감독이나 경기장 위에 위치한 상황실에서 변동사항 혹은 새로운 작전을 알려주게 되며, 여기에다가 예전에 이야기 드린 케이든스, 즉 쿼터백의 플레이콜 역시도 경기에 굉장히 중요한 작용을 하는데요. 만약에 홈 관중들이 큰 소리로 응원을 하면서 이 소통을 어렵게 하면 원정팀은 이 두 가지의 의사소통이 힘들어지고 공격에서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2023 AFC 챔피언십에서 캔자스시티의 팬들은 신시내티의 공격 때 어마어마한 함성으로 조 버로우가 나머지 팀원들과 소통하는 것을 힘들게 했고, 이는 계속된 신시내티의 공격 실패로 이어졌습니다. 저는 야구에도 이런 장면이 올해부터 자주 펼쳐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투수는 다음 투구를 하기 전까지 15초밖에 없는데 포수와의 소통이 관중들의 함성으로 잘 되지 않는다면 실투가 나올 확률은 더 높아질 것입니다. 에인절스의 이번 시즌 홈 개막전에서 배싯은 1회 말 피치컴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었고 커크와의 의사소통에 문제를 보여주었습니다. 이에 자동볼이 선언되자 배싯은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여주면서 커크에게 볼 사인을 결정하라고 이야기했고, 그 뒤로도 커크와 배싯은 상호 소통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결국 워드는 볼넷으로 출루를 했고 경험이 많은 트라웃은 배싯의 초구 89.9마일의 포심을 놓치지 않고 홈런으로 만들어냅니다. 이런 상황은 이번 시즌에 많이 펼쳐질 것이고, 이 상황에서 트라웃처럼 초조해진 투수의 공을 노려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여부가 많은 타자들의 시즌 성적에 큰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시즌이 끝날 때 메이저리그의 야구는 어떤 모습으로 변해 있을지, 그리고 이 변화 속에 어떤 선수가 새롭게 살아남게 되고 어떤 선수가 변화에 적응 못하고 힘든 시즌을 보내게 될지 2023 시즌 또 다른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는 야구야구의 이승용이었고요. 여러분 모두 좋은 하루 보내세요.